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생명 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제 무엇을 드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요구르트와 함께 김치를 드셨습니까? 치즈와 함께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를 드셨습니까? 아니면 장아찌를 드시고 우유 한 잔을 마셨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라면 당신의 몸은 지금 조용히 위험한 화학 반응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기존 의학에서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올해 73살이며 지난 32년 동안 서울, 부산, 대구에서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 병원 문을 통해 15,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유제품과 식초가 든 음식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 말을 무시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식사 후에 설명할 수 없는 복부 팽만감을 느끼십니까? 위에서 타는 듯한 느낌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뼈가 약해진 것 같고 멍이 더 쉽게 들며 의사가 골밀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무작위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이 위험한 조합을 완전히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12년 전 68살의 박 씨라는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7년 동안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7년입니다. 그녀는 11명의 다른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처방된 모든 약을 복용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거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체중이 18kg이나 빠졌습니다. 자녀들은 암이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상세한 식단 일기를 살펴봤을 때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녀는 아침 식사로 발효된 김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큰 컵으로 우유를 마셨습니다. 이전 의사가 뼈를 위해 칼슘이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믿으며 이것을 종교처럼 지켜왔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식초의 초산과 유제품의 칼슘을 결합하면 위장에서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 칼슘의 적절한 흡수를 방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조합이 소화기관의 보호막을 체계적으로 손상시키는 산성 화합물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들을 분리한 지 6주 만에 박 씨의 염증이 70% 감소했습니다. 넉 달 만에 체중이 회복되었고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사례는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 조합을 집착적인 세밀함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10년 동안 유제품과 식초를 함께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3,247명의 환자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82%가 만성 소화기 염증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67%는 충분한 유제품을 섭취했음에도 칼슘 결핍이 있었습니다. 41%는 우유를 마셔서 뼈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의 초기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유전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식사마다 당신의 건강을 앗아가고 있는 특정한 예방 가능한 실수에 관한 것입니다. 비극은 이 정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류 의학은 이런 연결고리를 찾지 못합니다. 일반 의사는 증상을 따로따로 치료할 것입니다. 위장을 위해 제산제를 처방하고
뼈를 위해 칼슘 보충제를 처방할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음식 조합에 대해서는 절대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도 이 간단한 식이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 않아서 노인 환자들이 약해지고 의존적이 되고 두려워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것은 오늘 끝납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이런 음식들을 결합할 때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특정 증상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손상을 되돌리고 소화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재검증된 프로토콜을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식초 드레싱이 들어간 샐러드와 함께 요구르트를 드셨습니까? 우유를 마시고 김치를 드셨습니까? 아니면 치즈와 함께 장아찌를 드셨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진료를 해왔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근처 제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누려는 것은 교과서의 이론이 아닌 실제 임상 관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90%의 한국 가정이 그 위험을 모른 채 매일 섭취하는 치명적인 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석 달 전 68살의 한 여성이 제 병원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거의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대기실에서 제 진료실로 이동하는 것만 도와줘야 했습니다. 이 여성은 2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위 통증. 뼈가 너무 약해서 무거운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4곳의 다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각 의사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칼슘 보충제와 위산 억제제를 처방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짐이 되어가고 있었고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수치심은 신체적 증상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같은 식사에서 유제품과 식초가 든 음식을 함께 드십니까?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거의 매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우유를 마시고 밥과 함께 김치를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요구르트를 먹고 단무지를 먹었습니다. 그녀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제품의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유제품과 식초를 함께 먹으면 당신의 몸속에서 위험한 생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위장에 손상을 입힙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유제품의 칼슘과 결합하여 몸이 흡수하기 전에 묶어버립니다. 뼈를 강화하는 대신 이 칼슘은 쓸모없게 됩니다. 쓸모없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몸이 처리할 수 없는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통과할 때마다 위 점막을 긁고 손상시킵니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위장은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 특정 산도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 수준은 6.5에서 7.5 사이입니다. 식초가 위장에 들어가면 산도가 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산성 수준에서는 칼슘이 흡수될 수 없습니다. 대신 결정화됩니다. 뜨거운 물과 얼음물에 설탕을 녹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음물에서는 설탕이 바닥에 그냥 가라앉습니다. 식초가 있는 위장에서는 칼슘이 그냥 그곳에 앉아서 장벽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결정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손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 조합은 소화 시스템에 만성 염증을 만듭니다.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흡수되어야 할 영양소가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뼈는 혈액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체에서 칼슘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인들이 키가 줄어들고 가벼운 낙상으로 뼈가 부러지고 갑자기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증상은 작게 시작됩니다. 식사 후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슴의 약한 화끈거림을 스트레스 탓으로 돌립니다. 관절이 평소보다 더 아프기 시작합니다. 8시간을 자도 피곤함을 느낍니다. 손톱이 부서지기 쉬워지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먹는 음식 조합으로 몸이 중독되고 있다는 적색 경보입니다. 의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50대인데 90세의 골밀도를 가진 환자들을 봤습니다. 모두 이 조합 때문입니다. 비극은 이것이 완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싼 약이 필요 없습니다.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몸에 무엇을 넣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유제품이 식초를 만나는 순간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결코 말하지 않는 숨겨진 파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치즈와 김치를 함께 먹거나 식초로 양념한 채소를 먹은 후 우유를 마시면 즉시 위험한 일이 시작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유제품의 칼슘 구조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분해는 장벽이 제대로 인식하거나 흡수할 수 없는 아세트산 칼슘 화합물을 만듭니다. 다음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몸은 칼슘이 특정 분자 형태로 도착하기를 기대합니다. 식초가 유제품 칼슘 구조를 방해하면 소화 시스템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칼슘은 흡수되지 않고 통과합니다. 하지만 거부된 칼슘은 무해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벽을 따라 결정화되어 미세한 긁힘과 염증 지점을 만듭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 68세 박 여사를 치료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복부 팽만을 호소하며 병원에 왔습니다. 5년 전에는 완벽한 골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검사했을 때 골량의 14%를 잃었습니다. 단 5년 만에 14%입니다. 그녀는 매일 칼슘 보충제를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유를 마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3주 동안 그녀의 완전한 식단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찾았습니다. 매일 점심으로 양념 채소를 먹은 직후 요구르트를 먹었습니다. 채소는 항상 식초 기반 소스로 양념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6년 동안 이것을 해왔으며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초가 흡수 단계에서 바로 칼슘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뼈 손실은 이 문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조합으로 생성된 산성 화합물이 위점막에 축적됩니다. 달마다 해마다 이 화합물들이 보호 점액층을 침식합니다.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조용한 침식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부산의 최 씨가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71세 때 화장실에서 내부 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의사들은 위장에서 8개의 궤양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스와 나이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사례 기록을 검토하고 개인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12년 동안 매일 저녁 식사와 함께 우유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을까요? 절임 채소, 식초에 절인 생선, 양념 반찬. 모두 많은 양의 식초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수술이 그의 생명을 구했지만 위 용량의 40%를 잃었습니다. 다시는 음식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이 간단한 규칙을 말해 주었다면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식사에서 유제품과 식초를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이해해야 할 정확한 생화학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초는 약 2.4의 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유는 6.7의 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장에서 만나면 극단적인 산도 충돌로 인해 위장이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과도한 양의 염산을 생성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산과잉 생산은 위 점막 보호층을 층층이 태웁니다. 손상은 수년 동안 조용히 축적됩니다. 만성 속쓰림이나 설명할 수 없는 위통을 느낄 때쯤이면 침식이 이미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위산 억제제를 처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유제품을 식초와 계속 먹으면 증상 완화 아래에서 파괴가 계속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소화염증을 가진 4,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들의 식단에서 이 특정 음식 조합을 제거했을 때 67%가 8주 이내에 완전한 치유를 보였습니다. 비싼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두 음식을 분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예방 가능한 손상입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있는 손상입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흉터가 생기기 전 황금 시간 동안 행동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모두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안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치명적인 조합을 만들 때 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환자를 치료한 30년 동안 저는 이 패턴이 수천 번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제품이 위장에 들어가면 적절하게 소화되기 위해 특정한 산도 환경이 필요합니다. 위장은 자연스럽게 우유 단백질을 분해하고 칼슘 흡수를 돕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약 2-3시간이 걸리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식초가 이 환경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즉시 변합니다. 식초는 아세트산입니다. 위 점막에 닿는 순간 극도로 산성인 급증을 만듭니다. 소화 중에 3.5 정도여야 하는 위의 산도가 갑자기 2000년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위험할 정도로 산성입니다. 이 산도 수준에서 유제품의 칼슘은 제대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대신 아세트산과 결합하여 아세트산 칼슘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몸에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흡수되지 않고 장을 통과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악은 아닙니다. 이 아세트산 칼슘 화합물들은 거칠고 결정질 구조입니다.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작은 유리 조각처럼 위 점막과 장벽을 긁습니다. 매일매일 식사 때마다 소화 시스템에 미세한 상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염증으로 이 상처들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이 만성 염증이 위염, 궤양, 그리고 결국 심각한 소화기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에 치즈를 먹고 30분 후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를 먹으면 손상이 즉시 시작됩니다. 아침에 우유를 마시고 2시간 이내에 식초에 절인 김치를 먹으면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식초 기반 소스를 곁들인 요구르트도 이 문제를 만듭니다. 중요한 시간은 4시간입니다. 유제품을 섭취한 후
식초 기반 음식을 먹기까지 최소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63세에 심각한 골다공증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매일 칼슘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우유도 꾸준히 마셨습니다. 하지만 골밀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완전한 식단 패턴을 조사했을 때 매 끼니마다 식초에 절인 채소를 먹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여러 번 유제품과 식초를 함께 섭취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섭취한 모든 칼슘이 낭비되어 뼈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었습니다.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이 음식들을 분리한 후 6개월 만에 골밀도 측정치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흡수장애는 칼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칼슘과 함께 작용하는 비타민 D도 효과가 없어집니다. 유제품의 비타민 B12도 이 산성 환경에서 제대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몸은 숨겨진 영양실조 상태에 들어갑니다. 충분히 먹고 있지만 세포는 영양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잘 먹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쇠약함, 약한 뼈, 소화 통증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매일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영양소 흡수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너무 간단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이 황금 규칙을 기억하세요. 최소 4시간 간격입니다. 유제품을 먹으면 식초를 먹기 전에 4시간을 기다리세요. 식초 음식을 먹으면 유제품을 먹기 전에 4시간을 기다리세요. 이 단 하나의 변화가 수십 년 동안 소화 시스템을 구하고 뼈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치명적인 조합을 만들 때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위장에서 만들고 있는 생화학적 전쟁이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제품이 위장에 들어가면 흡수될 준비가 된 형태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이 칼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식초가 같은 환경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즉시 칼슘 분자와 결합하여 아세트산 칼슘 화합물을 만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화합물들은 장벽을 통해 흡수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그대로 통과하여 노폐물로 몸을 떠납니다. 칼슘을 먹었습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에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뼈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혀요. 몸은 영양을 공급받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비싼 소변 보충제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불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전역의 주방에서 하루 3번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칼슘 손실은 이 악몽의 시작일 뿐입니다. 유제품과 식초를 섞어서 만들어진 산성 환경은 위 점막을 직접 공격하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저는 이 조합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환자들의 위 조직을 검사했습니다. 침식 패턴은 명백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병변이 나타나며 느낄 수 없는 미세한 손상입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달마다, 식사마다 이 병변들은 확장되고 깊어집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한 지 6개월 이내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우리가 만성 저등급 위염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생시킵니다. 염증은 지속적이지만 무시할 정도로 가볍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 후 누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조용히 축적되는 손상입니다. 시간표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30일 동안 식사에서 잠재적 칼슘 흡수의 약 15%를 잃습니다. 뼈는 혈중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저장된 칼슘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위점막 염증이 소화 효소 생산이 감소하는 임계값에 도달합니다. 이제 다른 영양소도 제대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 흡수가 떨어집니다. 비타민 흡수가 떨어집니다. 먹고 있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6개월이 되면 환자들은 지속적인 피로, 약한 손톱, 탈모, 신비로운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의 제 병원을 찾아옵니다. 여러 의사를 만났습니다. 수십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옵니다. 표준 혈액 검사는 이런 특정한 유형의 영양 전쟁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71살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가벼운 낙상으로 갈비뼈, 세대가 골절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벽에 몸을 지탱하다가 갈비뼈, 세대가 부러진 것입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심각한 골다공증이 나왔는데 이분은 20년 동안 매일 우유를 드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제품과 함께 무엇을 드시나요? 치즈와 장아찌를 즐겨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점심마다 식초 베이스 샐러드 드레싱과 함께 요구르트를 드셨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하루에 2번씩 이런 조합으로 드신 것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한다고 믿으시면서 20년 동안 몸이 칼슘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상은 뼈와 위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칼슘 흡수 장애가 만성화되면 온몸이 치아에서 동맥벽에서 어디서든 칼슘 저장소를 찾아 칼슘을 빼내면서 보상하려 합니다. 이것이 의사들이 별개의 질환으로 치료하는 연쇄적인 건강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관절 통증에 약을 주고, 소화 문제에 다른 약을 주고, 심혈관 문제에 또 다른 처방전을 줍니다. 하지만 아무도 근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 주시길 강혹히 부탁드리는 이유입니다. 위험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위험은 조용하고 누적되며 진실을 알고 나면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지난 15년간 서울 제 병원에서 유제품과 식초를 섞어 먹어서 생긴 손상을 되돌리기 위해 사용해온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할 것은 시간 간격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유제품을 드시면 위장은 즉시 칼슘과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한 특정 효소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건강한 성인의 경우 완료되는데 약 90분이 걸립니다. 이 90분 동안 식초나 산성 음식을 섭취하면 제가 간섭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몸이 흡수하기 전에 칼슘 분자와 결합하여 소화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는 아세트산 칼슘 결정을 형성합니다. 이 결정들이 장을 통과하면서 장벽을 긁고 자극하여 수개월과 수년에 걸쳐 축적되는 미세한 출혈을 일으킵니다. 어떤 음식들을 분리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버터, 크림, 아이스크림. 이 모든 것들을 최소한 2시간 동안 식초 기반 음식들로부터 멀리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식초 기반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장아찌, 식초로 만든 김치, 샐러드 드레싱, 마리네이드, 겨자, 케첩, 마요네즈, 그리고 성분 표시에 식초가 적힌 모든 소스입니다. 모든 라벨을 읽어보십시오. 단순한 샐러드를 먹으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환자들이 드레싱에 쌀식초가 들어있는 줄 모르고 있었던 경우를 봤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대체 전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식초를 식단에서 제거하고 결핍감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위험한 상호작용 없이 비슷한 맛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제 진료에서는 샐러드 드레싱에 레몬즙을 권장합니다. 네, 레몬도 산성이지만 아세트산이 아닌 구연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구연산은 실제로 칼슘 흡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도와줍니다. 생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된장, 생강, 마늘, 그리고 바질이나 고수 같은 허브를 사용하여 위험 없이 음식의 풍미를 더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병원의 모든 환자분께 드리는 일일 식사 일정입니다.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아침 식사는 절대 유제품과 산성 음식을 결합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요구르트를 드신다면 김치나 장아찌를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점심까지 기다리십시오. 점심에 식초 드레싱이든 샐러드를 드신다면 저녁 식사 시간까지 어떤 유제품도 드시지 마십시오. 커피에 크림도 안 되고 샌드위치에 치즈도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합니다. 저녁도 마찬가지 규칙이 적용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되 절대 둘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미 발생한 손상에 대해 다뤄야겠습니다. 수년간 유제품과 식초를 함께 드셨다면 장내벽이 염증이 있고 손상되어 있습니다. 몸이 지속적인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위산 생성이 감소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복부 팽만감, 가스, 불완전한 소화를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해결책은 약 6주가 걸리는 치유 프로토콜입니다. 첫 2주 동안은 식단에서 유제품과 식초를 모두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이 갈등으로부터 소화 시스템에 완전한 휴식을 주십시오. 이 기간 동안 치유 음식에 집중하십시오. 매일 아침 신선하게 마시는 양배추즙은 위 내벽을 복구하는 비타민 U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8시간 동안 끓인 닭이나 소고기뼈 국물은 장벽을 재건하는 콜라겐을 제공합니다. 찐 호박과 고구마는 염증이 있는 조직을 보호하고 진정시킵니다. 이 주간의 완전한 제거 후에 먼저 유제품을 천천히 다시 도입하십시오. 소화하기 쉬운 요구르트 같은 발효 유제품의 소량부터 시작하십시오.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복부 팽만감이 느껴지나요? 불편함이 있나요? 그렇다면 일주일 더 치유 프로토콜을 계속하십시오. 아니라면 점차 유제품 양을 늘리십시오. 유제품 재도입에 성공한 4주 후에만 식초 기반 음식을 다시 추가해야 하며 항상 2시간 분리 규칙을 유지하십시오. 이 프로토콜은 한국에 있는 제 수천 명의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르셔야 합니다. 이제 이 위험한 반응이 어떻게 몸 안쪽에서부터 파괴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데 15년의 실험실 연구가 걸린 중요한 정보이며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을 수 있으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식초, 즉 아세트산이 유제품과 동시에 위장에 들어가면 분자 수준에서 재앙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우유, 요구르트 또는 치즈의 칼슘이 아세트산과 즉시 결합하여 아세트산 칼슘을 형성합니다. 이제 아세트산 칼슘이 무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기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완전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변합니다. 뼈가 흡수할 수 없습니다. 세포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신장이 필사적으로 걸러내야 하는 독성 노폐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재앙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 아세트산칼슘을 처리하느라 애쓰는 동안 진짜 손상은 위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극도로 산성인
환경을 만들어내며 이는 어느 한 식품만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산성입니다. 제가 직접 병원 실험실에서 측정해 봤습니다. 정상적인 위산의 pH는 약 2.0입니다. 유제품만 드시면 이것이 약간 완충되어 약 2.5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유제품과 식초를 함께 먹으면 pH가 1.3 또는 그보다 더 낮아집니다. 이 정도의 산성도는 30분 안에 위의 보호 점액층을 침식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벽에는 점액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보호 장벽이 있어서 그 아래에 연약한 조직을 산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식초와 유제품 조합으로 이 장벽이 무너지면 위산이 조직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느낄 수 없는 미세한 상처를 만듭니다. 그러나 매 식사마다, 날마다 이 상처들이 궤양이 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와서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던 증상을 호소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이런 진행 과정을 봤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위가 손상되고 칼슘이 사용할 수 없는 화합물로 낭비되는 동안 세 번째 재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제품의 단백질이 이 고도로 산성인 환경에서 조기에 응고되기 시작합니다. 소화 효소에 의해 제대로 분해되는 대신 우유 단백질이 뭉쳐서 딱딱하고 소화할 수 없는 덩어리가 됩니다. 이 덩어리들이 위 속에 몇 시간 동안 머물면서 발효되어 독성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치즈와 피클을 함께 먹거나 요구르트와 비네그레트 드레싱을 함께 먹은 후 많은 분들이 팽만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해야 하는 소장이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칼슘 화합물,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덩어리, 과도한 산의 독성 혼합물을 받게 됩니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인 육모가 염증을 일으키고 손상됩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평평해지고 칼슘뿐만 아니라 철분, 비타민 B실리, 마그네슘 및 기타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제 환자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경우 여러 영양 결핍에 징후를 보인 이유입니다. 철분 결핍은 만성 피로와 허약함으로 이어집니다. 비실미 결핍은 의사들이 종종 초기 치매로 오진하는 신경 손상과 기억력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근육 경련, 심계항진, 불안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일 아침부터 고칠 수 있는 하나의 간단한 식습관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비싼 약이 필요한 신비한 질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두 음식을 분리함으로써 즉시 멈출 수 있는 직접적인 화학적 손상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손상의 원인을 제거하면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음식들을 분리하고 이미 발생한 손상을 되돌리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위와 뼈를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첫째, 분리 원칙입니다.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먹은 후 4시간 이내에는 절대로, 정말 절대로 유제품을 먹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 필수사항입니다. 4시간입니다. 점심에 김치를 드셨다면 오후 4시 이후까지 우유를 마시지 마십시오. 아침 7시에 요구르트를 드셨다면 11시 이후까지 식초 기반 반찬을 먹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적어두십시오. 최소 4시간입니다. 둘째, 요리에 신맛을 사용해야 할 때는 식초를 완전히 대체하십시오. 신선한 레몬즙을 사용하십시오. 레몬의 구연산은 식초의 아세트산과는 완전히 다르게 위에서 작용합니다. 같은 칼슘 결합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에는 레몬즙에 소량의 꿀을 섞어 사용하십시오. 고기를 재울 때는 파인애플 주스 나간 배를 사용하십시오. 이것들은 식초의 위험한 산성 없이 고기를 연하게 만드는 천연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조합을 정기적으로 드셨다면 오늘부터 위벽을 적극적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생꿀 반 티스푼을 녹인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이것은 손상된 위벽에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60일 동안 하십시오. 60일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넷째, 흡수 가능한 칼슘을 즉시 늘리십시오. 식초 유제품 조합이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급원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찐 브로콜리 한 접시를 드십시오. 밥에 갈은 참가에 2큰술을 섞어 드십시오. 이것들은 손상된 소화기관이 치유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을 제공합니다. 지금은 우유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위가 아직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이 증상 확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팽만감을 경험하거나 밤에 상복부에서 타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손톱이 약해지거나 흰 반점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면 이것들은 손상이 이미 심각하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냉장고로 가십시오. 식초가 들어간 소스병을 모두 꺼내십시오. 고추장을 확인하고 샐러드 드레싱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확인하십시오. 식초가 처음 3가지 재료 안에 있으면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런 다음 식사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날 유제품과 식초 기반 음식을 드신다면 즉시 식사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편의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70대와 80대를 건강하게 보낼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서 보낼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완전한 해결책을 드렸습니다. 4시간 강역 원칙, 레몬즙 대체, 아침 꿀물, 흡수 가능한 칼슘 공급원, 그리고 증상 체크리스트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바로 실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통증이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저는 유제품과 식초를 분리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가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씀하세요. 이 영상을 지금 당장 아시는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이 정보가 그분들을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발견한 진실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화 건강, 뼈 건강, 노년의 독립성, 이 모든 것이 앞으로 5분 안에 내리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삶을 선택하세요. 건강을 선택하세요. 저는 이민준 박사이며 여러분께 길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으세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식사할 때 유제품과 식초를 분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양념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민준 박사의 중요한 발견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조합으로 자신도 모르게 소화 건강을 해치고 계실지 모르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